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북교육희망 구미권역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북교육희망 2026 선정관리위원장 이창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세 분의 패널을 맨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미권역 지역을 대표해서 구미 사랑문학치유센터 백민선 님이 지역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문 패널은 경북교육희망 지정 전문 패널입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은 정교조 경북 지부장을 하셨고 정교조 정책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경북 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역임했고 영덕여중고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어 소장으로 있는 이용기 전문 패널입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전문 패널은 정교조 역시 경북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민주노총 포항지부 수석 부지부장과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포항시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인근 지역에 약 12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포항 MBC 시청자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김명동 전문 패널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협력과 발달로 자신을 찾고 펼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비리와 불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교육은 한 학생도 외면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9시 등교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회, 교직원의회, 학부모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학교도 폐교하지 않는 그러한 학교로 지역을 살리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시 경쟁 비리 불통의 경북교육청에서 학생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명동 전문 패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학부모들은 행복하실까요? 우리 교사들은 행복하실까요? 대답은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이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르몽지 프랑스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앞장서서 학생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교육에서 경북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간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정세만 보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는 행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사들은 오로지 수행자, 집행자로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주체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를 교육 주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행정 중심의 학교에서 교육 중심의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급격하게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은 학교가 있고 없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 소멸 자체가 하나의 또 원인이고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최대한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같이 공동으로 그 원인을 찾고 대응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마다 꼭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그런 소멸의 원인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는 그런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정산초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도교육청은 오히려 더 방해하고 더 이렇게 학교 폐쇄를 서두르는 그런 우려를 범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의 사례로 해서 경북 지역의 지역 소멸을 늦추고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교육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역 유학이라든지 지역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지역 소멸과 학교 소멸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품천 중학교에 교사가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지품천 중학교가 만들어질 때부터 기숙형 학교의 학생 지도라든지 소규모 학교의 업무 문제 그리고 주거라든지 출퇴근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하는 학교였습니다. 정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감은 이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규모 학교는 지역에 폐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지역 기관으로 오히려 지키고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작은 학교가 지역의 생활과 밀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농교류라든지 농촌유학 그리고 디지털 교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결합하는 학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복합 교육기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돌봄센터 이러한 기능들을 흡수하고 평생교육시설과 결합해가지고 학생은 적지만 학교 안에 기관은 다양한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혹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제 그 지역 소멸이 교육의 위기인가, 아니면 교육의 위기가 지역의 소멸인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지역의 학교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과제는 앞으로 우리 진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초중등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과 전인교육을 받아서 자신을 펼치고 또한 학생들이 출발선에 공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경쟁 교육이 판을 치고 있어서 오히려 경쟁으로 몰아넣으면서 차별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항은 평준화가 2008년부터 진행되었는데 근래 들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평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준화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그러한 입장이 70% 내지 8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준화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획일화된 교육을 좀 다양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획일성을 들면서 평준화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한 사교육비가 든다라든지 학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논리들을 펴는데 획일화는 오히려 입시 경쟁으로 획일화되는 게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에서 학생들이 좀 노연하고 그 속에서 교육과정을 교사가 다양하게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선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회의 균등, 공공성 또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의 기능을 다하는데 꼭 필요한 기제라 생각합니다. 주로 각 지역의 명문이라 하는 일부 학교에서 그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도 처음에 평준화가 도입될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힘을 합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평준화를 이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 여러 지역에서 안동, 경주라든지 구미, 김천 평준화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고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교육청과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 평준화는 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도교육청을 적극 요구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절탁동시라 그러나요? 병아리와 닭이 동시에 알을 깨었을 때 알을 깨어지듯이 그렇게 도교육청과 시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힘을 모았을 때 충분히 평준화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가뜩이나 입시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데 그 경쟁이 결국엔 중학교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 획일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준화가 보편적 복지로서 빨리 도입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오 하면은 찬성이면은 파란 표지판을 들어주시고 반대하면은 빨간색 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관련 문제인데 요즘 학교가 예전에는 뭐 학교 선생, 행정직원,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만 있으면 교육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에 아주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교육적 현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지금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정규직과 심한 임금 격차, 경력 인정 미흡에 따른 불이익, 방학 중 생계 문제 등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파란색을 드셨는데 내리십시오. 답이 너무 문제가 너무 쉬운 걸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일단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건 중에서 근무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건이 저는 임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차이는 있대 노동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대한 안정된 그런 속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금에 대한 안정성, 즉 수당이라든지 임금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근무 여건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과 같은 체계 속에서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가장 신명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용기 패널님 말씀하시죠. 예,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질과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 자체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정의는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정규직과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방학 중 비근무 문제, 세 번째는 근무 연수가 지나도 똑같은 임금 체계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이 올바르게 기준을 정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의 소통은 소통이라고 하면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라야 하는데 그 소통이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 홍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교직원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주요한 조직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찬성하시면은 파란 거 보장해 할 필요가 보장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보장해야 한다. 예, 이것도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이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의 당사자는 교직원입니다. 그 교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조합과 기본적으로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그리고 평시에 만나자고 할 때 좀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 자체가 현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용이 용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 과정도 훨씬 용이하고 12월 4일, 5일 아마 학비 연대회의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도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면 이런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 동의하는. 그다음에 우리 김명동 패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이창 교수님이 선거에 나가셨을 때 담임에서 하신 말씀이 현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지금 업종들이 다양하게 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듣는 것이 가장 그 문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고 역시 해결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교직원 단체들과 노동조합과 함께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외에 다양한 경로로 또 이렇게 왜냐하면 노동자 간부가 아니면 또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는 그런 소통 구조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그만큼 폐쇄적인 교육행정을 펴고 있는 거라고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감하게 교육청의 이 행정이 열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거버넌스를 좀 이렇게 추진해서 교육청이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이렇게 중개하고 또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러면서 또 공간은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입안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으나 1차적으로 일단 폐쇄적인 이 행정부터 일단은 열고 나가서 특히 가까이 학교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 교류를 통해서 학교에서 AI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좌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 밖의 문화가 학교 들어와서 또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행정을 거버넌스의 중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평생교육법 자체가 교육부 장관이 이런 기본 계획을 짜는데 평생교육진흥협의회는 중앙에 설치를 하는데 그건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시도로 내려오면 광역단체는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정리가 됐는데 교육부로 정리가 됐는데 지역은 지자체장들이 이걸 중심적으로 하게 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학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중앙에 맞게 법 체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있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를 미래학습 거점으로 형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보건 거점 형태의 평생교육체제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을 교육하는 이것 플러스해서 평생교육의 역할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행정체계와 더불어 학교도 그러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권요 지역 패널로 나오신 우리 백민선 패널님께서 네, 저희 구미, 김천, 칠곡에서도 경북교육의 희망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좀 접수를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로는 늘봄 정책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특수교육의 지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의 역할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두 패널님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김천의 최은정님이 주신 의견이셨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학폭 관련이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올 대학에서 서울대, 경북대 모든 국립대들이 점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폭 학생들의 불합격 처리가 지금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패널님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폭 자체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학폭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가지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부각되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폭 자체는 자체로 접근해가 교육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 문화나 법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의 학교 폭력 문제나 관계의 파괴 문제가 전부 법으로 넘어가서 교육의 사법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준화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박용선 의원이 그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던데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안에서 회복적 생활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또한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교육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을 좀 줄여가는 이런 방향들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고 학교 폭력이 형사적으로나 좀 심각한 부분들은 사법적으로 분명하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좀 응징하는 이런 체제로 가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가지고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폭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 않다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갑자기 크게 이렇게 대두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좀 미봉책적인 그런
대응이 되어 왔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 입학 취소 관련 이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아니라 여기 역시 급하니까 내놓은 미봉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반향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학폭 처리에 관한 좀 근본적이고 좀 합의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범죄 전문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 중에 한 방법으로는 조정 기능까지 대폭 강화된 제3의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이 아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갖춘 한 기관을 마련해서 좀 조정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사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좀 갱생과 또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무조건 이 현상에 대한 대응, 처벌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응, 고민,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정을 통한 아이들 구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정이 교사와 제3의 기관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빠져버리니까 부모들이 갈등으로 이제 감정과 갈등으로 인해서 일이 확산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 의견을 학교 교육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 중요하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 의견을 학교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우리 이용기 패널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학생자치 활동은 이것은 단순히 학생자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학생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의 위상 문제인데 학생은 학생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시민들은 자기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학생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 자치는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기 때문에 자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학생이 참여하면 학교 정책의 수용성이 확대됩니다. 자신들이 휴대폰 문제라든지 혹은 교칙 문제를 자신들이 고민하고 이런 정도는 지킬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것을 지킬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사와 갈등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결정하는 3주체 협의회라든지 함께 결정하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생 자치 기구를 좀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7조에는 학생 자치 활동은 권장하는데 그것은 학교 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위상을 높여가지고 규정하면서 권한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주장하는 건데 청소년 의회를 설치해서 지역교육청과 교육청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또 제도적 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 활동과 이것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학생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 학교 생활 자체가 학생들의 주도하는 주체적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삶 자체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한 부분, 한 과정으로서 학생 자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변화의 이제 핵심은 여전히 물론 뭐 학교의 기능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그죠? 학습 수업이죠. 수업이 이제 역시 가장 교육의 본질의 가장 중심되는 역할인 것은 사실인데 그 본질을 고민하면서 그 본질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 교육의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대학 경쟁 입시입니다. 이 입시 제도를 외면하고 교육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 어부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논하면 진짜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3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약간은 논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수업은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지식을 받아먹고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시험을 잘 쳐서 등급을 잘 받는가. 이게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의 실상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찌우고 변화시키고 힘을 기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가 AI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거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하고 학생들이 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 수업, 교사들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자로서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와서 탐구하고 발표하는 토론 수업, IB 수업 또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해서 학생이 교육과정을 끌어가고 수업을 끌어가는 그런 주체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기존의 이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시간이 많이 걸 겁니다. 많이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용기 패널도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의 본질은 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 학생의 배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져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교사가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입시 경쟁 교육으로는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학생과 교사가 통하고 학생이 이론을 통하면서 본질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본질이고 지금 왜곡된 교육에서 진보 교육이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김명동 패널님에게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몽양 2026님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현 임종식 교육감이 그 재임 기간 내 언론에서 그 부정과 비리 기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비록 무죄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보니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북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할 부정부패 근절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분명하지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역시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또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 학생들에게 과정은 어찌되었든 너희들은 결과만 주면 된다는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죠. 여기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일단은 교육감의 가장 큰 권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집행권이고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신뢰를 저버렸죠. 각종 예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낳았습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학부모 또는 교사 다양한 예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청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서임이 맞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비리가 예산과 더불어서 맞물린 게 인사비리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편 보온성 인사였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좀 더 투명하고 열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 누구나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용기 패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경북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의 이름을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지원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경북에는 22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0년에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행정지시기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은 바뀌었는데 문화는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이제는 이름 그대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나 지시 공문 이러한 것을 50% 정도로 줄이고 그 외에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이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끈끈이 보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스 시스템으로 바로 추출해가지고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에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과 장학사가 있는데 이들도 행정에 매달려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돌봄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작은 학교 지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체계는 행정 지원 체계로 좀 간소화하는 이런 교육청의 기능들을 분리해 가지고 지원청으로 분명히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계속 요구됐던 건데 안 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두 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경북교육청 그 비리 문제, 부정부패 근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명동 패널께서 답변을 2분간 하셨는데 우리 이용기 패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한 1분 시간 드릴게요. 예, 경북교육청이 상층부의 부정부패 비리로 신뢰를 회복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사결정이 교육감 한 명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 감시 체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외부 전문가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부모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체제를 좀 구축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 이러한 세 가지가 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행정 자체가 좀 투명하게 드러나가 좀 떳떳하게 행정하고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명동 패널께서도 혹시 교육지원청 역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겠으면 한 1분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학생들이 수업의 학생 중심의 수업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학교 체제가 교장 중심의 행정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체제가 변환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무회의라 하면은 여태까지 행정적인 사안만 내려오거든요. 이런 체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되어야 되고 교장 교감은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교육지원청 역시 이 교육과정을 학생들 중심으로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쪽으로 일단 체제가 변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행정. 거기서 이제 지원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가, 방과후를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를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열린 행정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역할 모두가 앞으로 많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일단 경북교육 희망을 말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우리 권역의 대표 패널로 이렇게 와 있는 게 정말 좀 부끄럽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늘 많이 들어보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많이 못한 것 같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희망지기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잘 전달을 하면서 경북교육 희망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전문 패널님 얘기를 들으니까 경북교육 안에도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또는 공무직 직원이들은 누구나라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중심이다. 이건 늘 명심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는 또 학생이 중심이다. 이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이용기 패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번째 토론인데요. 좀 덜 떨리네요. 카메라가 있으면 항상 긴장은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경북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 이 문제는 뭐 도시 지역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도농 지역부터 해가지고 군 지역들은 인구 소멸의 문제, 지역이 없어지는 문제 이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경쟁 입시 문제,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 체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결국은 입시 문제로 참 기결되는데, 입시 문제는 참 국가 전체의 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좀 내놓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교육의 본질을 얘기를 쭉 하면서 참 통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사람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학교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해봅니다. 소통하는 사람. 그런데 산업은행 이 선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얘가 기술이 막 발달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삼촌한테 삼촌 밥이 넘어가, 나는 우유도 안 넘어가는데 이게 기술로 내모는 극적인 이런 걸 보면서 참 씁쓸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전히 기술이 발달해도 교육은 더욱더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동 패널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장 행복해야 될 시절이 저는 청소년기라 생각합니다. 13살, 18살, 몇 살일까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물었듯이 우리 아이들 행복할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해 200명 되는 아이들, 꽃잎처럼 떨어져가는 아이들에 대한 방조자일 수도 있고요. 교육이 바뀌어서 그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00명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좀 힘을 내어서 즐겁게 당당하게 일요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즐겁게 학교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당당해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다 엮이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작은 날개짓이 큰 태풍이 되어서 우리 경북을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경북 교육의 희망을 열기 위해서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패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 저도 이제 학교를 떠난 지 한 8년 됐는데, 그 8년 전에 우리 경북 교육의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아주 좀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서, 세상은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변했는데 여전히 고교평 융합 문제, 비정규직 문제, 입시 교육, 교육의 부정부패 비리, 지역 소멸에 따른 소규모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 경북 교육의 중요 쟁점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건 있습니다. 혹시 빠진 건 뭔지 아실까요? 8년 전에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전혀 이제 이야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무상급식입니다. 8년 전에는 이 무상급식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조차 없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다양한 이제 교육복지 체계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한 관계라면은 결국은 이제 교육도 하나의 이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복지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자리매김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고교 평준화 문제란다든지 비정규직 문제, 입시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해법이 저는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몇 번의 더 토론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 전문 패널들께서는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강론도 고민하시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경북교육의 희망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는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